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1차 모의고사 문학 해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문학 작품에서 연계됐던 작품들 EBS 연계율을 좀 확인해 볼게요. 총 4세트가 출제가 되었죠. 고전 시간은 자, 박인로의 사제곡이라는 가사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수능 완성 5회에 출제됐던 작품인데 아직 수능 완성 5회차까지 푸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실전 5회까지 푸신 분들 없어서 연계율 체감이 좀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현대소설은 2개의 세트 구성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개 중에서 자, 김승옥의 작품은 워낙 유명해요. 기출도 됐었고 자, 그리고 이상의 산촌여정은 이번 수능특강에 연계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현대시는 이제 2개의 세트가 구성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김수영의 파박가에서 수능특강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세영의 모순의 흙. 자, 이것도 기출됐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비연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박가에서라는 작품만 연계가 되었죠. 수능특강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연계율을 충분히 체감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전소설 또한 연계가 되었는데 정수정전, 자, 수능완성, 자, 실전 4일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작품인데 이 부분 또한 아직 수능 완성 4회차까지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연계율이 체감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뭐 연계율은 연계율이고 맞죠? 연계율과 관계없이 자, 문제 푸는 방법, 자,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풀이 해설 가이드, 기본 가이드는 총 3가지예요. 자, 작품과 동시에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푼 문제는 자,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품 해석에 유기적으로 자,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뇌피셜을 개입시키지 않고 논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박인로 사제곡이라는 가사 세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에서 19, 20번, 21번. 이렇게 문제가 4개 구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지?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것은 자, 보기. 자, 작품에 대한 해석을 동반하는 보기 문제를 먼저 접근할 거야. 맞지? 자, 보기 문제 2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 푸는 방법은 일단 자, 보기의 내용을 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보기의 내용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보기의 내용 분석한 다음에 자, 이것을 자, 선지에 자,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문학 3점하고는 달라요. 자, 보기의 절대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가지고, 맞죠? 이 선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 이런 선택지들이, 자, 선택지들은 A를 통해서 B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랬을 때 A는 지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작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 B의 내용은 자, 보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맞죠? 자, 이 A에서 B로 가는 부분 뭐 A 부분을 확인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B 부분을 확인해야 풀 수도 있는데 이건 문제 유형마다 달라요. 자, 근데 이러한 자, 고전 시가의 보기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부분에서 보통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보기의 내용부터 분석을 할게요. 자, 사제곡은 작가가 이덕영에게 자신의 소회를 담은 노래를 대신 만들어 달라는 청을 받고 지은 작품이다. 자, 이덕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덕형이 자, 작가에게 부탁을 한 거야. 저 뭐 노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작가가 뭐 작곡가 박인로 씨가 뭐 작곡가쯤 되나 보네. 맞지? 자, 영의정으로서 전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정비하려 애썼던 이덕영은 광해군 때 관직에 쫓겨난 후 예전부터 좋아하던 사제 땅에가 응거하고 있었다. 아, 사제라는 곳이 뭐 땅의 이름이구나, 지명의 이름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작가는 존경하는 벗친 이덕영을 위해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경위를 미화하고 강호에 은거하는 삶에서 그가 느끼는 만족감을 강조하는 한편 자, 첫 번째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사제를 추앙받는 옛사람들 은거지에 견줌으로써 그의 정치적 영향과 덕망을 예찬하였다라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편이란 접속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 총 이제 2가지 해석이 자, 보기에서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늙고 병이 들어 해골을 빌려실세라고 한 것은, 즉 A는 자, 관직에서 물러난 일을 이덕영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미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군. 자,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B를 자, 1번 또는 2번으로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보고 판단해 보세요. 자, 판단하셨나요? 자, 지금 B 부분은 어떠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자, 그렇지. 1번 내용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 패턴으로 나머지 선택지 분석하는 거예요. 자, 2번. 자, 이덕영이 오래전부터 사제에서 지내기를 꿈꿔왔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 그렇죠. 자, 올해부터 예전부터 좋아하던 사제 땅에 가 응거하고 있었다라는 내용. 자, 1번의 앞부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3번. 사제를 이렇게 견준 것은 자, 이덕영의 정치적 역량과 덕망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군. 자, 2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강호에 응거하는 삶에서 이덕영이 느끼고 있는 만족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건 1번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제가 이덕영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할 만큼 비옥한 땅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이 내용 지금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자, 보기에 없죠. 자, 보기에 없으니까 답은 5번. 자,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선택지의 절대적인 해석의 근거를 보기에서 자, 찾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 자, 이런 식의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품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풀었던 보기 문제들 있죠? 보기 문제. 자, 보기 문제를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부정 발문 문제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지가 자, 옳은 내용이 4개, 틀린 내용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틀린 내용 하나가 정답이었다는 거고. 맞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버릴 것이냐? 아니죠. 자, 어제 적은 오늘의 동지. 맞아요? 내가 방금 전까지 풀기 위해서 애썼던 선택지들은 이제 든든한 아군이 될 겁니다. 든든한 아군이 된다는 것은 자, 요 선택지는 결국에 무슨 표현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옳은 표현이라는 거지. 맞지? 그럼 작품 해석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 해석을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자,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은 문제에서 인용이 됐다는 거야.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인용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냥 1번 선택지를 갖고 와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야. 아, 요 부분은 무슨 내용이다. 이덕영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맞죠? 관직에서 물러났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뭐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맞죠? 우리가 자세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자세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평생 몽상이 오랄 그러한지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자, 2번 선택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해석해 놓은 것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 지문 해석 들어가면서 자,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맞죠? 바로바로 풀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긍정 발문 찾는 문제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 앞부분은 이덕영이 이제 관직에서 물러남이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 기억 부분 보겠습니다. 제일 강산, 뭐 자연의 모습이겠네요. 자연이 임자 없이, 주인이 없이 자, 펼쳐져 있네. 맞죠? 관직에서 물러나서 마치 자연으로 돌아온 자, 그 소회를 자, 드러내고 있죠. 풍광이 빼어난 장소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아쉬움이라는 거야. 맞지? 자, 아쉬움 드러나 있어요. 아쉬움. 그러니까 정서에 관련된 표현이 있냐 이거야. 정서 표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볼게요. 무정한 산수도 유정하게 보이도다. 자, 무정과 유정. 맞죠? 무정. 말 그대로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어 보이는 산수. 산수는 자연이라는 뜻이죠. 산과 물이니까. 무정한 산수도 유정. 자, 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자, 대상에 대한 인상을 통해서 자, 대상에 대한 인상은 뭐예요? 무정한 산수죠, 산수.
화자가 느끼는 친밀감을 드러낸다. 중요한 거는 이 선택지는 뭐야? 화자가 느끼는 정서라는 거죠. 맞아요? 주관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정보. 맞나요? 자, 그렇다면 유정한 삼수도 유정하게 보이도다. 보인다라는 건 뭐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객관적 정보야, 주관적 정보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주관적 정보죠. 맞나요? 답 몇 번? 2번. 자, 됐나요? 자, 지문 독해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18번 문제도 연결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네. 자, A 부분 쭉 보겠습니다. 자, A 부분을 독해를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지문에서 선택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지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공간의 특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이 제시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공간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물가 모래밭, 자, 명고승지, 자, 푸른 물결이 넘실대니 산봉우리 첩첩하니. 자, 어때요? 특히나 푸른 물결 넘실대니 산봉우리 첩첩하니. 자, 공간의 특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열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나열하고 있다 이 부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물음의 방식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물음의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종결음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맞아요? 확인해 볼 수 있네. 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건데, 자, 의인법 쓰였나요? 자, 너에게 말붙자.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백구죠, 백구. 백구는 뭡니까? 자,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를 너라고 부르고 있어요. 맞죠? 의인법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죠. 그렇죠? 그 갈매기에게 말을 건네서 마치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자,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나열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통사 구조의 반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아무리 읽어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련된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네요. 답 5번. 자, 별로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 자, 19번 문제에 관련된 부분. 자, 사실 1번 제꼈고 우리가 2번으로 답을 했죠. 맞아요.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남쪽 겨울, 동쪽 시내의 낙화. 자, 낙화, 떨어지는 꽃이죠. 떨어진 꽃. 자, 공간의 탈속적인 분위기를 관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탈속적인 분위기, 속세를 떠난 분위기라는 뜻인데, 보통 시골이나 아니면 자연 속에 그 있는 이미지를 탈속적인 이미지라고 해요. 자, 근데 그걸 관념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들어있어요. 관념. 자, 관념이라는 것은 뭐죠? 관념이라는 것은, 자, 물리적의 반대말이에요. 눈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이지 않게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형상화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로 나타냈다는 건데, 자, 근데 어때요? 꽃이 가득 잠겼거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학발을 맺히고 종묘를 하려 여겨.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별표 표시가 있죠? 이건 뭐예요? 작품 밑에 단어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단어 설명을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은 뭐에 대한 내용이요? 효도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생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뭐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선택지니까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공명을 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한다. 자, 홍진도 멀어져 가니 세살을 돌보소냐. 홍진도 멀어져 가니 세살을 돌보소냐. 자, 여기서 홍진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자, 붉을 홍, 진, 먼지 진짜. 그래가지고 홍진은 속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사 또한 뭐예요? 세사. 속세의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맞죠? 자, 세속과 멀어져 가니 세속의 일을 듣볼수냐, 듣고 보겠느냐, 서리적 물음이죠.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런 세상의 일을, 속세의 일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참고로
고전시가에서 자, 속세를 의미하는 식의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자, 이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나, 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나, 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나, 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나, 맞아요? 진, 속, 세, 인이라는 표현이 자, 해당 고전시가의 특정 단어의 조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보통 자, 속세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것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4C2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 뭐 진세, 뭐 속세, 세속, 뭐 진세,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맞아요. 아무튼 이런 식의 각 음절의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은 보통 세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속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쌤이 바로 또 끝나고 가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할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와 B. 자, 보니까 밑줄 문제예요. 밑줄. 자, 밑줄 문제는 무엇을 봐라? 밑줄 문제는 밑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맥락을 보아라. 맥락. 앞뒤 맥락을 보셔야 돼요. 맞죠? 맥락 안 보면 무슨 소리 들어요? 눈치 없다는 소리 듣는 거야. 자, 남과 다른, 자, 값없는 청풍명월, 자연의 이미지죠? 절로 내 것이 되었으니, 남과 다른 부기를 이 한 몸에 갖췄구나. 자, 문맥상 어때요? 자, 시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남과 다른 부기라는 표현은 청풍명월, 즉, 자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기 가지고 저 부기 불허할 수냐? 이 부기는, 자, 계속 맥락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예요? 자, A는, 그렇지. 자, 자연을 의미하고요. 자, B는 뭐겠어? 저 부기를 부러워할 소냐? 부러워하겠느냐? 서리적 물음이죠.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서 B는 뭐예요? 자, 세속적 부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A는 자연이고 B는 세속적 부기다. 이것만 파악하면은 답 고르는 것은 자, 어렵진 않습니다. 맞죠? 자, 답 몇 번? 자, 3번. 맞아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다음, 자, 현대 소설과 수필, 자, 연계되어 있는 세트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자, 두 개의 작품이 연계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가에 대한 부분, 나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가에 대한 문제, 가에 대한 문제, 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에 대한 문제, 자, 나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한 문제, 가와 나에 대한 문제. 아, 대략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뭐 가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현대소설 먼저 풀어주면 되는데, 자, 문학은 항상 보기 문제 먼저 푸는 게 국룰 맞아요. 자, 아까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 보기를 분석해서 선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해석을 해놓은 부분. 자, 여기서 밤은 효용과 그 효용을 기준으로 사물에 대한 근대의 합리성과 억압성에서 벗어나 사물을 새롭게 포착하고 기존의 질서를 전도하여 삶의 해방감을 향유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 또 고립된 개인들이 서로의 감각적 경험을 나눔으로써 단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이 있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각각의 선택지를 A와 B로 나눈 다음에, 맞죠? 이 B부분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스페이스바 눌러보고, 자, 이 뒷부분, 각 선택지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보세요. 자, 파악을 해보셨나요? 자, 여기서 1번의 내용은, 자, A는 통해 B를 알 수 있다. 자, B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B에. 자, B에서 내용은 바로 1번의 정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맞아요. 자, 2의 내용은 A를 통해서 B를 알 수 있다. 자, B의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감각적인 경험을 나누며. 자, 2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맞아요. 자, 3의 내용은 자, 뭐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뭐 해방감이 향유되는 시간으로서 1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4의 B에 대한 내용은 자, 근대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 근대에 대한 비판 있어요, 없어요? 근대에 대한 비판이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뇌피셜로 풀면 안 돼요. 그 뇌피셜로 풀면은 그럴듯하니까 맞네 하고 넘어갈 텐데 뇌피셜로 풀면 안 됩니다. 보기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보기에 근대에 대한 비판 없어요. 답 몇 번? 4번.
오케이? 자, 5번 어때? 기성 질서가 전도되는, 기성의 질서를 전도하여. 자, 1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22번 문제 풀겠습니다. 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술상 특징 문제죠. 맞아요? 이건 거시독해 문제예요, 거시. 그 소설을 다 읽어보지 않고도, 맞죠? 소설을 대략적으로 스캔만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소설을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자, 대화가 맞나요? 아니면 서술이 맞나요? 대화가 압도적으로 많죠. 맞아요? 자, 선택지를 보면 대화에 관련된 표현인지 서술에 관련된 표현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술이고, 서술입니다. 맞아요? 대화에 관련된 선택지는 4번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자, 이거는 크게 읽으면서 푸는 문제인데, 자, 연습, 이런 식의 문제 나왔을 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독해 들어갈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중요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니까 나와 아내 대화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A 바로 시작하고 있죠. 자, 나와 아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A 부분 시작. A에 관련된 문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나는 이제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기분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러고 그렇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시간이 늦어서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데한 나의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시간이 늦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뭐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시간이 늦어서라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자, 넘기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제시되죠. 자, 대화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소설에서 안과 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대화 부분 앞에다가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그 등장인물의 앞이름을 써주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자, 여기서 안이 내 손을 살그머니 잡으면서 말했다. 자, 안의 말이죠. 나, 안 이런 식으로 마치 대화 앞부분에 맞죠? 등장인물의 앞 한 글자만 적어주면서 자, 이 대화의 흐름만 잘 파악을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소설 독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부분 볼게요. 자, 안의 말이죠. 자, 그는 또 말했다. 안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난 우리 또래들의 친구들을 새로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딱 봐도 친구 없게 생겼죠, 안은.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왜? 자, 보통 친구들 보면은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 할 때가 있죠. 맞아요. 갑자기 막 드라마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딱 껴가지고 막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막 귀멸의 칼날 얘기하고 뭐 이러면 갑자기 뭐야 하면서 대화 주제가 막 끊어지잖아. 약간 좀 안도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죠? 남들 별로 관심 없는 주제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그런 친구 같아요. 자, 이 기억의 내용을 보고 1번 바로 판단해 봅시다. 자, 자신의 경험과 감성을 또래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데서 비롯한 단절감을 느꼈겠어. 그렇죠. 자기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맞죠? 얘기가 금방 끝나버리니까 충분히 이런 단절감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략 이유 부분부터 봅시다. 자, 보통 중략 이유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 시점의 변화 그리고 시제의 변화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맞죠? 자, 근데 바로 어때요? 대화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맞지? 시점이나 시제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형이 맞아요? 안형 누구의 말이에요? 나의 말이죠. 안의 말. 자, 그리고 안의 말. 아니야. 나의 말. 그리고 안의 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서 자, 안형 같은 사람과 나 같은 친구를 구분지어 말하는 거 보니 나와 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겠어. 자, 니은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문맥. 자, 안형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것도 맞아요. 자, 부동산만 해도 3천만 원쯤 되면 부자가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자,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 밝히고 있고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생이라는 거 증명해줄까 하면서 학생증 꺼내려고 하니까 내가 그러고 있죠. 아, 학생증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실 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녕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 같은 친구나 나 같은 사람이나 너와 나는 지금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해석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말이죠. 그는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열띤. 여기서 뭐라고 했어? 당혹감. 당혹감과 열띤은 같은 표현이 아니죠. 맞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화인데, 자, 김형이 추운 밤을 방거리 쏟아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 말이죠. 나의 말이고, 자, 아내 말이고, 나의 말이고, 맞지? 아내 말이고, 나의 말이고, 아내 말이고, 나의 말이고, 아내 말이고, 나의 말이고, 아내 말이다. 이런 식으로. 안 나. 이런 식으로. 맞죠? 자, 대화의 흐름만 잘 파악을 해도 반절 이상 갑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볼게요. 자, 디귿에서 아니 나에게 방거리에 나오는 이유를 물은 것은 그러한 경우에서 나가 자신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으리라는 기대 때문이겠어. 자, 디귿 볼게요. 글쎄, 방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자, 문맥 보셔야 돼요, 문맥. 안에 다음 말 보니까 어때요?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고려할 때 나가 리을과 같이 말한 것은 유사한 경험을 하였더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안과 태도가 자신과는 차이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어. 리을은 어때요? 글쎄요. 자, 방거리에 나오면 풍부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에 이어지는 안의 말은 어때요? 밤이 되면 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을 가진대. 맞아? 아까 니은은 뭐였어? 자, 아까 니은. 자, 니은은, 자, 너와 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맞지? 네가 왜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오는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 자기 뭐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맞죠? 자신이 느끼는 그런 경험을 너도 혹시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공감을 못하고 있죠. 공감을 못한 이유는 뭐일 가능성이 커? 너와 내가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럼 5번 비슷한 내용의 선택지인데 이거는 아내 말이죠. 아니,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문맥을 보시면 내가 아니 자꾸 자기가 느끼는 밤에 대한, 맞죠? 그 밤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나에게 좀 강요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니까 약간 좀 화를 내고 있죠. 살짝 화를 내고 있잖아. 아니,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내 말 좀 잘 이해를 해봐. 너도 혹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근데 5번 선택지 보니까 아니 미움과 같이 말한 것은 내가 자신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에 감성 또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데서 오는 실망감을 감추는 것이겠어. 자, 중요한 거는 아는 자꾸 나와 동질감을 형성하려고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내가 느끼게 계속 바라면서 자신의 말을 계속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단정 지을 수 없죠. 답 5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가에 대한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제 나에 대한 문제 볼게요. 자, 나에 대한 문제도 이제 보기 해석 적용 문제인데, 자, 보기의 내용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촌여정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도시에 시달리던 작가가 농촌으로 내려와 요양을 한 체험으로 바탕으로 쓴 글이다. 아, 도시에서, 맞지? 도시 살던 사람이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맞지? 그 시골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느껴서 쓴 글이다. 자, 이 글에는 농촌을 시대에 뒤떨어진 정근대적 공간으로 바라본 작가의 관찰적 시선과 도회적 감각이 드러나 있다. 두 번째 내용. 오케이? 여기서 도회라는 것은 도시라는 말로 치환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도 작가는 농촌의 사랑과 자연의 긍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느끼거나 끊어주셔서 3번 해주셔야 되겠죠. 근대의 제도와 문물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게 하는 등 복잡한 심리를 내보인다. 농촌에 대한 긍정적 그리고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이런 두 개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긍정과 부정 사이에 복합적인 심리를 내보인다. 이는 작가의 근대적 자의식과 식민지 근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 함께 내비쳐진 것이라 할 수 있다. 5번. 자, 참고해야 될 정보가 상당히 좀 많네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A를 통해서 B를 알 수 있다. 자, 작가의 도예진으로서의 감각.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뭐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병마로 인해 농촌으로 요양을 하고 있다는 작가의 처지 1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자, 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서 근대적 교육 제도에 대해서 작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5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활동사진은 온갖 애수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낱 동화적인 꿈이자 홍모르케라고 한 것에서 근대적 문물에 대한 작가의 이중적인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중적인 심리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복잡한 심리에 대응되는 표현이죠. 맞아요? 자, 보기에 복잡한 심리에 대응되는 표현이 선택지의 이중적인 심리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합적인 심리는 뭐냐면 긍정과 부정에 관련된 복잡한 심리예요. 자, 근데 긍정적인 그 심정은 어디에서 느껴? 농촌에서 느껴. 부정적인 심리는 도시에서 느낀다고. 맞아? 농촌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정서와 자, 도시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가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복잡한 심리를 드러낸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앞부분에서 보면은 활동사진, 활동사진, 도시적인 거겠죠. 자, 도시적인 건데 도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중적인 심리를 엿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거죠. 맞아요? 이중적인 심리가 드러나려면 농촌의 것과 도시의 것을 동시에 동시에 드러내면서 이중적인 심리가 드러나겠군.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A를 통해서 B를 알 수가 있군. 자, 농촌의 관찰자적인 시선. 자, 여기서 보면은 2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26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보기는 부정 발문이기 때문에 4개의 긍정적인 선택지, 4개의 긍정적인 정보, 4개의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요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거 곧 이어서 작품 해석 들어가면서 다른 문제 풀 때 유기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맞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야채 사라다. 사라다는 샐러드죠. 노이는 아스파라거스 잎사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자, 화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농촌이에요. 농촌. 맞아요? 농촌입니다. 자, 객주집. 자, 식당, 술을 파는 식당이죠. 자, 거기에 서빙을 하는 아이, 알바몬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 무슨 화초냐? 했더니 아이가 얘기한 거죠. 기상꽃. 기생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봅니다. 무슨 꽃이 피나? 진홍꽃이 핀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옛날 수필 같은 경우에는 대왕운을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짝대기를 통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대화상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보기에서 해석을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됩니다. 아, 지금 작가는 농촌에 있어요. 농촌의 한 객주집에서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리고 그 객주집에 있는 화초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화초가 어떻게 보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의 기생의 아름다움, 도시에 사는, 맞죠? 기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와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앞부분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 필 기생꽃은 분명히 해원, 그림에서 보는 윤선도 혹은 우리가 소년시대에 보던 떨떠리 인력과의 홍일산을 받은 지난 날의 사파인 기생꽃 같습니다. 자, 어때?
자, 내가 처음에 받은 인상은, 자, 이 화초에 대해서, 도시에 사는 세련된 기생의 모습의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그러나 여기 필 기생꽃. 맞아? 여기에 필 기생꽃. 여기는 어딘데? 여기는. 농촌이잖아, 농촌. 맞아? 지금 작가가 있는 곳이 농촌이잖아. 이 농촌에 필 기생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난날의 사파, 지난날의 그림의 기생일 것 같습니다. 즉 도회지의 기생이 아니라 어때? 좀 옛날 느낌의 기생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화초에 대한 진술을 통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 농촌에 대한 글쓴이의 인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농촌에 대해서 그 화초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데, 근데 여기에 필 그 기생화라는 화초는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3번 선택지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보겠습니다. 청둥 호박이 열렸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나가 나오고 있죠. 앞부분과 뒷부분 쪽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과 뒷부분 혹시 비교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월 초하룻날 뭐 한식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은 어때요? 뭐 제너레이션의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 럭비공 어때요? 약간 좀 고전의 이미지하고 현대적 이미지가 서로 병치하고 있네요. 맞죠? 고전과 현대의 병치, 이런 선택지 좀 찾아보면 되겠죠. 맞아요? 자, 답 1번 맞아요? 고전과 현대의 병치, 이런 선택지. 자, 나머지 선택지는 뭐 쉽게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볼게요. 뒷부분. 자, 여기서 보시면 여주가 익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는 뭐 실제 이런 과일입니다. 맞죠? 이거 사진 왜 넣었지? 자, 아무튼 간에 뭐 여주는 이제 이 화자가, 그 작가가 있는 그 농촌에 있는 그 과일이겠죠. 그 여주에 대한 인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러스한 용적은 과일이에요. 과일의 향기가 없습니다. 과일의 향주가 없습니다. 여주라는 용적에 향기가 없대. 맞아? 자, 여주 냄새가 글쓴이의 채취를 덮어가는 모습을 통해, 향기가 없는데 어떻게 채취를 덮어? 맞아? 틀린 표현이지. 자, 그리고 나머지 2번 선택지. 자, 플래시브로 흐르는 엷은 애수는 슬픔이란 뜻이죠. 이걸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시골에서의 활력 넘치는 생활. 자, 그러면 문맥상 시골 생활에서 뭐 에너지틱한 그 모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활동 사진 보고 난 뒤에 맛본 담백한 허무하고 활동은 뭔가 약간 좀 같은 결의 표현이라고 보긴 힘들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보겠습니다. 현대시. 자,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죠. 자, 보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현대시는 무조건 긍정과 부정의 대립구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4.19 혁명 직전 새로운 질서를 갈망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 동그라미, 긍정이죠. 낡은 가치관, 부정이니까 세모죠. 새로운 시대 동그라미. 자, 아무튼 간에 새 시대 동그라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그라미를 얻기 위해서 세모를 버려야 된다. 동그라미는 긍정, 세모는 부정이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를 얻기 위해서 세모를 버려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작품을 감상하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파바카에서라는 작품은 숭특강에서 연계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맞죠? 사실 이 문제 한 10초면 풀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맥락상. 자, 삶은 거해라니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살이 벗겨질 때. 벗겨지듯 때. 직유죠. 맞아요. 보조관념이 먼저 나오고 원관념이 뒤에 나옵니다. 속성은 어때요? 속성은 유사합니다. 맞아요. 직유는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속성이 유사해요. 그렇다면 해석상 의미적 해석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묵은 사랑이 부정적이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맞지? 속성이 유사하니까 삶은 거해의 깨절도 부정적인 심상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묵은 사랑이 삶은 계절의 껍질처럼 벗겨진다고 한 것은 과거의 가치관을 일상 속 사물에 빗대어 형성한 것으로 시대의 변화 조짐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그렇죠. 과거의 가치관을 빗대어서, 맞죠?
뭐 새 시대의 변화 조짐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뭐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자,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자, 여기서 끊어주고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자, 이게 대응관계라고 봤을 때 묵은 사랑이 낡은 가치관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먼지 앉은 석경 나이로 너머로 보이는 너의 그림자 또한 어때? 유사한 속성이니까 세모로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어때? 자, 너의 그림자, 이 세모는 낡은 질서를 태동한 뒤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관, 동그라미이다. 자, 세모는 동그라미이다. 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답은 몇 번? 2번. 오케이? 자, 3번, 4번, 5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문제에다가 가, 그리고 나,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지금 방금 가 풀었죠, 가. 맞아요? 가 풀었으니까 가에 대한 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1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 응? 딱 읽었을 때, 응? 응? 이게 뭔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면 역설적 표현이에요. 맞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응? 한 번에 이해 안 되죠?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표현은 역설이에요. 맞아요? 자, 역설적 표현 나오고 있죠? 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순의 도치를 통해서 긴장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어순의 도치. 뭐, 주어나 서술어의 목적어가 바뀐다거나, 예를 들어서, 보아라. 이 심장을, 뭐 이런 식으로. 맞지? 문장 성분이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하는데, 도치 없어. 자, 명령적 어조를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명령적 어조. 자, 여기서 보아라. 자, 보아라라는 것은 명령적 어조지만 여기서 의지가 드러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자의 의지. 화자의 의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원경에서 근경이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 자, 이 부분이 원경이라 볼 수 있습니까? 먼 곳에 있는 대상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그렇다면 뭐뭐야. 손특강에서 자, 신동배의 향하라는 작품 아시죠? 향하. 맞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표면에 드러나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맞죠? 그런 것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을 어때요? 나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나에선 명령적 어조가 없고 자,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으니까 답은 1번.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에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자, 이 표현 또한 역설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28번에 1번이 맞았던 내용이고.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그릇이 깨져서 흙으로 돌아갈 운명임을 언급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며 시상을 열고 있다. 그러니까 통찰이 드러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생각, 의견 뭐 이런 거예요. 맞죠? 흙이 되기 위해서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젠가 접시는 깨진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 어조로 쓰여진 것들은 보통 통찰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릇이 깨진 거 한 번 맞게 되어 있는 인간의 죽음은 병치함으로써. 그런가요? 그릇과 인간이 서로 병치되고 있죠. 나열되고 있어요. 맞죠? 그릇이 이러하듯 인간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필연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인간은 한 번 죽는다. 이것도 단정적인 표현이죠.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자, 흙이 그릇이 되는 과정과 인간이 살면서 시련을 겪는 모습의 동질성을 부각함으로써. 자, 봅시다.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을려서 비로소 살아있는 흙과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이 내용을 병치함으로써. 동질성을 부각함으로써. 인간 삶의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죠. 그릇이 되기 위해서 흙이, 맞아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뭐, 고난과 역경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 삶으로서, 비유하면.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그렇죠. 인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라는 것을 물에 젖고 불에 탄다로 비유할 수 있느냐라는 해석은, 뭐, 동의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가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의 파멸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뭔가 이 죽음, 깨어짐과 죽음, 접시의 깨어짐과 인간의 죽음은
어떠한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접시가 깨어진 것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이러한 표현들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깨어져서 완성이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통념에서 조금 벗어난 화자의 통찰력과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자, 그럼 4번 선택지. 그렇죠. 죽음을 비극적 결말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5번. 자, 시의 도입부에 나타난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모순임을 부각함으로써, 자, 모순이긴 하죠. 죽음을 긍정할 수만은 없는. 자, 여기서 보시면 4번 아니면 5번으로 답을 고르셔야 돼요. 4번과 5번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선택지예요. 왜냐면 4번과 그 뒤에서 2로 갈 때 시상의 전환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시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시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글쓴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어때? 깨어져서 완성된다고 했으니까 깨어짐이라는 것 자체를 뭐야? 긍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깨어짐에 대응되는 게 바로 뭔데? 인간의 죽음이야. 맞아? 접시의 깨어짐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까지의 시상 전개인데 여기선 그걸 뒤집었어요. 맞아요? 딱히 시상의 전환도 없는데 뒤집을 필요는 없겠죠? 답은 5번.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반드시 독해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독해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자, 바로 독해 들어갈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여자의 힘을 숨기고 과거에 급제한 정수정. 자, 이것도 수능 완성이 있는 작품인데, 자, 정수정을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생전에 정혼했던 장현을 수하로 삼아 전공을 세우고 두 사람은 각각 청주 후와 기주 후에 봉해진다. 정수정이 먼저 나왔으니까 후는 정수정이고 장현은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지금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인물을 분류했는데 이건 긍정과 부정의 대립구도라기보다는 반복되는 표현을 그 인물에 대한 다른 명칭들을 하나의 표현으로 묶으려고 하는 이양 독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정수정과 장현이 자, 주된 인물로 나올 텐데 고전소설은 한 인물이 지칭하는 수없이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그걸 묶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두 개의 기호로 이 두 명의 인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근데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는 달리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인물들 간의 관계가 가볍게 이분법적으로 그 구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정과 관련된 인물들은 다 동그라미, 장현과 관련된 인물들은 세모, 이런 식으로 단순 녹회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황새가 정수정을 부마로 삼으려 하자 정수정은 자기의 정치를 밝힌 후 장현과 혼인하여 기주에 머물고 장현은 원씨 부인 공주 정수정 세 부인을 두게 된다. 부럽네요. 자, 여기서 봅시다. 정후 누구입니까? 후는 정수정이죠. 자, 시비를 데리고 시비는 계집종이죠. 맞아요? 자기의 시비를 데리고 후원에 들어가 풍경을 완성하며 시를 읊조리다가 부용각에 다다르니 장후는 세모죠. 맞나요? 장후가 총애하는 시비, 영춘. 맞아? 계집종이겠죠? 자, 자기 남편이 믿고 신뢰하는 시비, 영춘이가 부용각 영문에 걸터 앉아 발에 물을 담그고 무릎 위에 당금을 얹고 연주하면서 정후를 보고도 아른 채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딱 봐도 지금 어때요? 얘는 어때? 신분이 낮고 얘는 신분이 높은데 신분 낮은 애가 신분 높은 애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한대. 그 조선시대 그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그래서 어때? 정후가 자, 야망으로 돌았죠. 그래가지고 꾸짖으며 말. 공후와 재상이라도 나를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데 어찌 천한 종인 너가 나를 보고도 아는 채를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구근구시로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자, 요 문제죠. 뭐 쭉 나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이 있는데
주인공 여성이 강요되는 각종 울타리를 뛰어나는 취재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뭐 3번,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선택지. 공허와 재상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 A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B를 알 수 있다. B는 어디 있어요? 뭐 위에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지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군. 그렇죠.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지위가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너까지 나를 무시해? 충분히 이런 식의 표현, 자, 이끌어낼 수 있죠. 자, 하고 즉시 돌아와 화관을 벗고 융복을 입고는, 융복은 뭐니까? 군복의 한 가지, 군복을 입었어. 화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벗고 융복을 입었다, 군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공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자, 맞는 표현이죠. 자, 화복을 벗고 공복을 입었다. 화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에서, 융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에서 이를 공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자, 다음 문제. 자, 여기 공우와 재상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 하고, 이 부분이죠. 주군의 부인을 업신여기고, 자, 공우를 멸시하니 그 가히 머리를 베어 타인을, 자, 타인을, 문제가 좀 짜였네. 자, 이 부분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영춘이가 그 자기 남편의 시비인 영춘이가 자기를 보고도 안채를 안 하니까, 신분 낮은 영춘이가 안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대? 주군을 업신여기고 공우를 멸시하니 그 자 머리를 베어 타인을, 뒷부분이 좀 잘렸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잘린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의 뚝배기를 베어 가는 게 마땅하나, 맞지? 내가 내가 장후 내 남편을 봐서 너 좀 그래도 가볍게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다른 부인들과 합사하여 영춘을 벌하는 정우의 모습 어때요? 다른 부인들 나와요? 애초에 지금 다른 부인들 나오고 있지도 않죠. 맞아? 지금 집단 구타를 했다라는 내용이잖아. 맞아? 집단 구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 2번. 자, 계속 뒷부분 보겠습니다. 하고 좌우를 호령하여 곤장수무대를 내치고 침실로 들어가니 왕부인이 평소 정후가 거만하다고 여기에 못마땅해 하던 차 이를 듣고 대로하여 아들 장후를 불러와. 장후가 세모였으니까 장후를 아들로 부를 수 있으니까 왕부인을 세모 표시로 한 거예요. 자, 영춘이 비록 죄 있으나 내 신임하는 12건을 정후가 내게 아뢰지 않고 임의로 죄로 물으니 이 어찌 나를 공경하는 도리라 하겠으며. 야, 어떻게 여기서 정후는 맞죠? 자기 며느리죠. 어떻게 며느리가 내가 아끼는 시비를 이렇게 벌할 수 있느냐? 화가 났죠. 시어머니가. 자, 그래서 자, 니은 부분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남편의 첩을 벌한 일로 인해서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고부간이라고 해요. 자, 전개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죠. 흔한 아침 드라마의 갈등 상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물 간의 관계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왕부인이 누구냐? 왕부인 누구야? 장후의 어머니니까 정후의 시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인물 관계 파악만 하실 수 있으면 고부간의 갈등 충분히 독해해내실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자, 장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여 와요. 제가 불초함으로 여자의 방잠이 이와 같음으로다 하면서 어때? 제가 부족해서 제 부인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맥락을 보세요. 즉시 외당에 나가서 정후의 시비들을 잡아다가 대청 아래에 꿀리고 죄를 이르며 정후의 죄를 대신하여 맞으라 하고 곤장을 내쫓으니 정후가 몹시 불쾌히 여기더라. 어때? 정후를 직접 벌하지 않고 애꿎은 정후의 시비들만 벌하는 아주 약간 좀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남편에게 아내를 제어할 권한과 의무가 함께 존재한 자는 자, 가부장적 인식을 바탕에 둔 말이다. 그렇죠.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부장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충약 이후의 부분이죠. 자, 정후가 공주와 원부인과 함께 양춘각에 올라. 자, 술을 깨고자 하더니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해장하러 올라간 거야.
이때 영춘이 누에 올랐다가 세 분이 올라옴을 보고도 태연이 난간에 기대앉아 경치를 구경하며 전혀 본척을 하지 않거든요. 또 무시한 거죠. 정우가 이걸 보고 너무 빡쳐가지고 침실에 돌아와 융복, 그놈의 융복, 또 군복을 입은 거야. 맞아? 군복을 입고 자 외당이 나와서 자정하고 장졸들을 모은 후에 진실을 명하여 영춘을 잡아오라고 하니 진실과 군사로 하여금 영춘을 잡아들여 꼬리린지라. 그래서 정우가 이제 이번엔 진짜 극대노하는 거야. 자 지난번에 너를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남편 얼굴 보고 좀 참았어. 근데 네가 끝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드디어 존당에게 고자질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하며 나를 흔들려 하고 또 양춘에게 걸쳐 앉아서 조금 더 어렵게 여겨거리는 때도가 없으니 또 우리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니 이 신분도 낮은 녀석이 어찌 통탄치 않으리요. 내가 네 뚝배기를 베어 교활하고 간악한 직종을 징계하리라. 이번엔 내가 너를 진짜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어때? 뚝배기를 수거해가는 모습.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부인이 이걸 알고 깜짝 놀라서 장후를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 부분. 자 A와 B를 비교하는 식의 문제 반드시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 반어적 표현이 있어요.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습니까? 자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B에서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서리적 물음. 자 서술어만 보면 되겠죠. 자 어찌 올바로 처치한다 하리오. 자 서리적인 물음 맞죠. 근데 상대방에 대한 믿음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왕부인이 자기 아들인 자 장후에게 말하는 부분인데 장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자 A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표명되고 있고 그렇죠. 내가 너의 뚝배기를 수거해 갈 거야. 자 그리고 B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촉구하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재촉한다는 거야. 맞아? 맥락을 봅시다. 자 B 뒤에 있는 맥락을 보니까 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후가 어떻게 지금 무슨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 장후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는 물러나와 정후가 신임하는 시녀들을 잡아들여 무수히 때리는 일을 죽이고자 하거든. 어때? 어머니의 말을 듣고 특정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은 정후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 3번 맞아요? 자 A에서는 B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처지 지금 정후가 불우합니까? 그런 내용 확인해 볼 수 없죠. B에서는 A와 달리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태의 원인을 추측하고 있다. 자, 그런 내용 확인하기 힘듭니다. 자, 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문제와 관련된 부분. 지금 지문 독해 하면서 계속 문제에 관련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정후가 신임하는 시비들을 잡아들여. 그렇지. 자기가 아끼는 시비 영춘을 정후가 죽였으니까. 자기도 정후한테 똑같이 복수를 하는 거야. 맞지? 자, 사태를 악화시킨 인물을 제거하여 가부장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행동이다. 사태를 악화시킨 인물을 제거한다. 지금 사태를 악화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정후 본인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본인을 제거했다는 것은 정후를 제거했다는 말인데 이건 정후를 제거한 거야? 정후의 시비들을 제거한 거야? 본인을 제거한 게 아니죠. 답 4번.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공주와 원부인이 힘써 말려 겨우 그치니라. 이후로부터 장후가 정후를 마뜩찮게 여겨 아침 저녁으로 왕부인 문안 때 반겨도 남보듯 하니라. 자, 정후가 몹시 불쾌하나 장후의 냉대를 마음에 거리 끼지 않았더니 일일은 중당에서 장후를 만나와. 그러니까 정후가 자기 남편을 보고 이 새끼 진짜 그러니까 지금 부부싸움 중인 거잖아. 일종의. 맞아? 그래서 그러다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야. 자, 군우가 일개 희첩에 일로써 저를 깊이 원망하시니 야, 내가 좀 영춘이 죽인 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 이는 군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 아니지 않나 하리다. 아니 남자가 어떻게 뭐 시비 하나 죽은 거 가지고 나한테 그러느냐. 호탕하죠. 맞아요. 자, 주인공의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는 중세적 신분 질서를 내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죠. 맞아요. 사람 목숨을 신분에 따라서 거의 좀 약간 좀 하찮게 여기고 있잖아. 자, 그런 중세적 신분 질서를 내면화한,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다른 문제를 풀면서 지문 독해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가볍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정호는 다른 남편 부인들과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영춘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 내용 확인해 볼 수 없었어요. 자, 정후가 영춘을 처벌한 일을 알게 된 왕부인은 며느리인 정후 대신에 아들 장후를 불러 질책하였다. 그렇죠. 그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아들인 장후가 어때? 정후의 시비들을 불러다가 막 곤장 때리고 그랬었잖아. 치사하게. 맞아요?
자, 이렇듯 사실관계 문제는 자, 다른 문제를 풀고 나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쌤이 이제 남는 시간에 급하게 좀 찍느라 좀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자,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끝!